오는 10일부터 천안시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삼성페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이 다음 달 15일부터 아산에서도 시행됩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출산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아빠 장려금 제도 도입입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충남아산 FC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채용과 연봉 책정, 선수 영입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을 중점적으로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천안과 아산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다소나마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천안시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삼성페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안시와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협약을 맺고 천안사랑카드에 삼성페이 적용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앞으로 현물카드 없이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이 충남 계룡을 시작으로 서산과 당진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5일부터 아산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아산시에서도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이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중개와 외부 결제를 합해 최대 1.7%에 불과하며 가입비와 광고료도 없습니다. 민간 배달앱과 달리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합니다. 10%대 수수료인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때보다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지역화폐 구매 혜택에 구매 금액의 0.1% 이상 적립이 가능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현재 아산 지역은 공공배달앱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가맹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에서는 계룡과 논산, 당진 등 6개 시군에서 충남형 배달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도는 오는 12월 아산, 그리고 내년부터 나머지 시군에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춘 충남형 공공배달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충남아산 FC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채용과 연봉 책정, 선수 영입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보면 충남아산FC는 사무직원과 코칭 스태프, 선수 채용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의 심의 의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또한 인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무 성적 평정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턴 직원 4명을 정규 직원으로 전환할 때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 영입은 선수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생략한 채 공식 문서를 선수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산FC 업무 전반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시정 5건, 주의 17건 등 모두 24건의 행정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목천 IC의 명칭을 독립기념관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독립기념관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에 문을 연 독립기념관입니다. 개관 당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념관 진입로 앞에 톨게이트가 들어섰지만 목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해 인근에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목천 IC와 톨게이트의 명칭을
독립기념관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국도 21호선 목천 나들목 입체화 사업으로 2024년 톨게이트로 옮길 예정인데 신축 이전에 맞춰 명칭을 바꾸자는 겁니다. 박상돈 시장도 지난달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천읍 이장단과 지역 단체들은 명칭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천이 충절의 고장이고 독립기념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천안 속에 목천 속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아산 현충사에서 달빛 아래 축제가 열립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개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아산시립합창단과 국악예술단 등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울러 LED 조형물 설치와 고택 다도 체험, 쉼터 등도 운영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가 내년부터 출산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건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세종시 합계 출산율입니다. 지난 2018년 1.57명에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해 올해 6월 현재는 1.2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선 최고 출산율에 속하지만 해마다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세종시가 내년부터 보다 강화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목되는 건 아빠 장려금 제도 도입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아빠 휴직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빠와 아이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내년엔 대상자로 160명을 산정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첫 만남 이용권도 국비와 12 매칭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됩니다. 특히 국비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기존 출산 축하금 120만 원 외에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24개월 미만 영아를 어린이집 대신 부모가 직접 양육할 때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 1명 출산 시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86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18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을 중점적으로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를 비롯해 시설 내 환기 실시, 출입자 명단 관리 등입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다니는 대상 학원에서는 대면 수업 자제 또는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을 재차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의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이는 문화예술법인이나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해 지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관 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치원 소방서가 오래된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치원읍 신흥리의 한 공동주택에서 사용 중인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빠른 대처로 큰 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치원 소방서는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에 비해 발화 가능성이 높다며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는 정기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이 주관하는 제31회 한국분재대전이 오는 11일부터 나흘 동안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열립니다. 한국 분재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석부작과 목부작 등 120여 점의 분재 작품을 비롯해 야생화 120여 점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분재 우수 작품뿐만 아니라 분재 도구나 화분 등 분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이 마련되며 사전 예약으로 방문을 신청한 시민 80명에게는 분재 수영 만들기 체험 교육도 진행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김장봉사로 훈훈함을 선사했던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올해는 김장봉사 대신 소외계층에게 기프트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이 담겼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이 상자를 든 학생들이 차례차례 앞으로 이동합니다. 몇 발자국 걸을 때마다 상자 안에는 라면과 쌀, 김 등 생활 필수품이 쌓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한 김장봉사 행사가 코로나19 탓에 중단되자 소외계층에게 기프트 박스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 재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만든 기프트 박스는 천안지역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 300여 가구에 전달됩니다. 아직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소외계층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함께 그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오늘 포장한 물품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배방읍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철도 부지를 시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의 폐철로 부지. 장항선 복선전철 선형 개량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성이 자란 잡초는 물론 불법 경작까지 이루어지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아산시의 해당 부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면 빨리 길을 내든지 다른 공사를 했으면 좋겠죠. 문제는 해당 부지가 국가철도공단 소유라는 것. 공원 등으로 활용하려면 철도공단의 유상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를 할 경우 연간 약 4,500만 원, 매입비는 55억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단기간 내 해당 유유부지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에 아산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부지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폐철도 부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방식은 정부에서 만든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한 충남형 환승 할인제로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은 1,250원 할인되고 충남 시내버스와 타 시도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알뜰 교통카드 고유 혜택인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최대 20%까지 적립해주며 카드사 조건에 따라 10%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이용이나 발급 방법은 누리집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한과 우리, 하나카드 영업점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지난 7월 민주당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현안 사업에 조속한 추진이 건의됐지만 그중에서도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춘희 시장이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업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날 세종시는 5가지 지역 현안 사업과 8가지 국비 건의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2가지 사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종경찰청 신청사 건립입니다. 지난달 세종 남부경찰서 개청으로 세종시 남북 간 2개 경찰서 치안체계가 마련됐지만 정작 이들을 진두지휘할 경찰청은 여전히 새빵살이를 하고 있어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차 청사를 쓰다 보니까 늘 불안합니다. 경찰청은 좀 빨리 좀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이라도 좀 설계라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에 따라 이달 중 진행될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심의 통과에 이어 내년도 설계 공모비 1억 원을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조기 건립입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8월 비수도권 우선 추진 대상 5개 노선에 포함시켰지만 충북까지 동시 추진될 경우 지연될 소지는 다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7년 준공 목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충청권 광역철도도 제때 건립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되면은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충청권 광역철도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 제때 만들어져야 서울까지 오가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 거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세종시 현안 과제에 대해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기도 하고 차후로는 아마 행정 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과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얼마만큼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5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2021 헬스케어 스파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주최하고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온천도시의 미래 전략, 아산시 온천 역사문화 활용 전략에 대한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헬스케어와 스파 기술 세미나를 주제로 관련 기술과 트렌드 등 앞으로의 산업 확산과 정책 추진 방향이 공유되며 관련 기업 전시관과 주재관,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함을 풀어가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하복부 그리고 배변의 불편감을 일으키는 장 질환인데요. 기름진 음식, 또 맵고 짠 음식 등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기능성 소화불량에 이어서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약 88%가 기능성 소화불량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을 함께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상복부에 불편감을 일으키는 증상이었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하복부 그리고 배변에 불편감을 일으키는 장 질환입니다. 주로 배변장애, 복통,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대장의 기질적 이상 없이 반복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복통이나 복부의 불편감, 그리고
배변의 불편감이 기질적 이상 없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유사한 질환으로 두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동일하게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습니다. 과식이나 과음, 지나친 흡연은 삼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성이 있으신 분은 유제품 섭취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질환이므로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배변 장애를 대부분 설사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주로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변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설사,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에는 식이섬유와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강황, 고추 등 약간 매운 음식들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도리어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차전자피, 푸른 등은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사형이나 가스가 많이 차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생마늘, 생양파와 같은 생야채나 사과, 배, 수박, 농축 과일 주스 등과 같은 당분이 높은 과일들의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잡곡보다는 흰 쌀밥이나 찹쌀밥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 중에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배가 차갑고 머리가 뜨거운 경우에 두통과 설사, 복통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복부가 냉하신 분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아랫배의 뜸이나 하반신욕, 족욕 등을 통해 하반신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기력 저하,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세종 음악창작소 공연장에서 누리락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어쿠스틱과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산시와 아산시 신협이 아산카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 지역 4개 신협 10개 지점에서도 다음 달부터 아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양삼동 주민자치회가 동절기를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 담은 김장김치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50가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 경영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21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